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의 법칙 강민웅입니다. 자, 유평이 내일 모레입니다. 예, 진짜 내일 모레예요. 그죠? 예, 제가 한 달 전에 유평 어떻게 공부해라 이런 식으로 캐스트를 올릴까 했는데 여러분들이 좀 잘하고 있어서 따로 올리진 않았는데요. 시험이 일단 임박했기 때문에 시험 당일날 수칙에 대한 것들을 좀 당일날 여러분들의 마인드라던가 하루 전날 뭘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 수능 전날은 아닙니다만 유평도 중요한 시험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중요합니다.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느끼는 무게감이 다른 모의고사랑은 좀 다르죠. 일단 재수생들과 재학생들이 모두 참여를 해서 시험을 보는 거 아닙니까? 올해 수능 볼 친구들.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공부 안 했던 이 반수를 시작하는 친구들도 이 유평을 기점으로 해서 유평 때 참여를 한 후에 그때 시작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일단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 게 바로 이 6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되겠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실시를 하게 되죠. 이번에 원래 예정됐던 것보다 하루 밀려서 수요일 날 실시가 됩니다. 전날 그 대선이 잡혔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여튼 그 유평을 보는 당일날 그 멘탈 관리가 좀 중요한데요. 특히 시험을 볼 때 직전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서 캐스트를 하나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간단하게 판서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예. 자, 일단 유평을 볼 때 일단 저는 물리를 가르치는 사람입니다만 과탐에 전반적으로도 여러분들이 비슷하게 적용이 될 텐데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실력만큼만 욕심을 내셔야 돼요. 예, 자신의 실력을 좀 아셔야 되는데 너희들이 유평이 좀 가까웠기 때문에 최근에 모의고사들을 좀 풀어봤나요? 실전 모의고사? 네, 저는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한 달 넘게 일단 모의고사 훈련을 좀 시켰는데 이 자신의 실력보다 빠르게 푸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왜 빠르게 풀겠니? 당연히 4페이지의 고난도 문제들을 풀어낼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빠르게 풀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앞부분에 1, 2페이지에 실수가 없이 빠르게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정말 많은 학생들이 4페이지 문제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케어를 해요. 핸들링을 하는데 1, 2페이지에서 막 틀려요. 너무 자신의 실력보다 속도를 빠르게 푼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못 읽고 문제를 막 틀리는 거야. 그래서 뒤에 있는 한 문제 맞추기 위해 앞에 있는 두 문제를 틀리는 이런 참사가 발생을 합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풀 때 좀 느리게 푸는, 실수가 많이 나오면 느리게 푸는 훈련을 꼭 해달라라는 게 저의 주문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 그게 연습이 안 됐다라고 하면 근데 나는 딱 보니까 연습은 안 했지만 최근에 실수가 나오고 있어. 그래서 점수가 안 좋아. 그럼 너희들이 실전에 가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더 빨리 풀려고 해요. 아니 실수가 나오면 더 느리게 풀어야 되는데 실전이니까 잘 봐야 될 거 아니야. 빨리빨리 풀어가지고 4페이지를 풀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너무나 단순하죠. 그죠? 한 문제 맞추기에 두 문제 틀린 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잠깐 되돌아봐. 최근에 나의 모의고사 점수를 되돌아봤을 때 내가 조금 1, 2페이지를 실수가 나와. 그러면 조금 천천히 푸셔야 됩니다. 실전으로 가면 무조건 빨리 풀려고 하지 말고 자신의 속도감을 못 찾았다면 평소보다 약간 느리게 풀어야 돼. 알겠죠? 예. 그리고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얘기 뭐냐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등급이 2등급이야. 그럼 2등급 맞고 오면 성공하는 건데 이제 1등급을 맞겠다는 거지. 근데 그거는 시험 보다가 실력을 향상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시험 보다가 실력이 향상되진 않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평소에 1등급을 만들었어야지 2등급밖에 못 만들었는데 무조건 1등급 맞겠다. 그러면 무조건 빨리 풀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2등급도 못 맞는 일이 발생해. 앞에서 막 3개, 4개씩 막 틀리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심하면. 빨리 풀다 보니까. 무조건 빨리 풀려고만 하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딱 비워야 돼. 2등급이면 2등급만 맞으려고 하면 됩니다. 3등급이면 평소 내 실력이 3등급이면 3등급을 맞고 오는 게 성공한 거지. 1등급 못 맞아서 난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내 실력이 3등급이면 3등급 맞으면 성공한 거지, 시험에서는. 평소의 실력을 향상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지 말라.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죠? 자신의 속도감을 찾고 그 속도감으로 딱 풀어서 앞에 푼 것에서 실수가 나오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럼 뒤에 한 문제도 못 풀 수도 있잖아요. 그게 더 유리하고 그게 여러분들의 객관적 실력입니다. 그걸 받아들여야지 왜 못 받아들이나요? 알겠어?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알겠죠? 첫 번째는 그거고요. 이건 좀 소소한 건데
뭐 하루 이틀밖에 안 남았겠지만 그 비역학을 좀 점검해 주세요. 비역학 문제들 있지. 요거를 좀 점검하셔야 돼. 지금 어차피 지금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킬러 문제들을 푸는 것보다는 비역학, 예를 들면 필기노트에서 추론형이 아닌 부분들 있잖아요. 아닌 파트들, 걔들을 한번 쫙 고르게 읽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1, 2페이지 실수가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져. 그래서 비역학 부분의 개념들을 점검하자. 필기노트를 쫙 읽어보는 게 가장 좋고요. 9평년에도 마찬가지야. 필기노트를 쫙 읽어봐. 필기노트가 없다라고 하면 그 개념서라도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비역학 파트. 그래서 앞부분에서 그런 것들이 눈으로 봤던 각인효과가 남아있으면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거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소한 거긴 하지만. 세 번째는 그 물리 문제에 국한된 건데 다른 과목은 모르겠어. 물리학원. 물리원은 10번 초반대에 뭐가 있냐면 중간 보스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죠? 중간 보스. 수학처럼 뭐 15번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10번 초반대 뭐 11번부터 15번 사이에 중간 보스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거를 초반 15분에는 잡고 있지 마. 알겠죠? 문제 딱 만만해 보여서 풀었는데 난이도 높은 게 판단이 돼. 그러면 잡고 있지 말고 숙고의 시간으로 들어가지 말고 초반 15분에는 한 번 읽고 풀 수 있는 것들을 풀어달라는 게 제가 항상 여러분들 강조하는 거 아닌가요? 그죠? 실전 풀이법에서 내가 강조하는 게 초반 15분에는 한 번 읽고 풀 수 있는 것만 풀어라. 풀다 막힌 건 바로바로 넘어가. 알겠죠? 예, 그래서 이 중간 보스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패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잡고 있지 말라고. 꼭 명심해. 초반에 고난도 잡고 있으면 안 돼요. 거의 뭐 20번급 문제가 하나 박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아닌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있어요. 11번에서 15번 사이에. 알겠어? 그래서 그거를 잡고 있지 않는다라는 거 명심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뭐 내용적인 걸로 따지면 하나만 더 얘기한다면 4페이지 있잖아요. 이 4페이지에 문제들이 나오잖아. 4페이지 문제들이. 이 4페이지에 반드시 낯선 유형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너희들이 열심히 공부했다 하더라도 평가원은 어떻게든 여러분들에게 생소해 보이는 문제를 내고 싶어 한단 말이야.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능력을 보고 싶어 한다는 거지. 그래서 낯선 유형이 나오는데 사실은 그동안 공부했던 걸 가지고 풀어낼 수 있는 문제가 나와. 근데 여러분한테 약간 공포감을 주는 거죠. 너 이런 거 본 적 있어? 본 적 없지? 넌 망했어. 약간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을 주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읽어. 그냥 읽으세요. 읽다 보면 이게 뭘 원하는지 보여. 그러니까 처음에 보자마자 이러지 마. 4페이지 습관이야, 습관. 습관이라고. 4페이지 보고 놀라기. 소뚜껑 보고 놀라는 거랑 비슷하단 말이에요. 낯선 유형들. 이거 멘탈 관리를 좀 해달라. 알겠죠? 멘탈 관리 해줘. 명심해. 알겠어? 낯선 유형에 쫄지 않기. 겁먹지 않기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는 시험 중에 결과를 예단하지 않습니다.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중에 결과를 예단하지 말라고. 국어 시험 보다가 망했다. 예, 왠지 망한 것 같은 거야. 또는 뭐 수학보다 망한 것 같은 거야. 예. 그러면 그 망했다. 안 망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쵸. 시험이 전체가 다 어려워가지고 전반적으로 다 못 봤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은 자기만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망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 시간에 영향을 준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 채점해보니까 그게 아닐 수 있잖아요. 예전에 그 국어가 엄청나게 어렵게 나왔던 해가 있었어요. 몇 년 전에. 이거 뭐 풀지 말라는 문제들이 막 여러 문제 박혀있는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애들이 다 망했다고 생각했어. 예. 근데 나중에 채점해보고 나니까 등급이 똑같아, 평소랑. 근데 수학 등급이 떨어졌어. 그러니까 망했다, 못 봤다라는 이런 위축 효과가 다음 시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애들은 영향 안 받는데 어떤 애들은 아주 크게 받죠. 근데 알고 보니
사실은 평소랑 똑같았던 거야. 그건 정말 바보 같은 거 아닙니까?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단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쉬는 시간에 수능을 보러 가면 쉬는 시간에 친구들이 그 반에 다 모여있지 않을 수 있는데 그죠? 근데 6평이나 9평은 모여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 막 단맞춰 보고 막 이럴 수 있는데 그런 거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예. 또 다른 애랑 안 맞으면 또 심지어 내가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안 심리가 가동되지 않습니까? 어? 그쵸? 네 친구가 틀렸을 수 있는 거에 네가 맞고 그거 왜 단맞추는 거 왜 하고 있는 거야? 그냥 명상하고 있어. 조용히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다음 시간을 준비하는 게 가장 좋은 거 아닐까? 알겠죠? 네. 시험 중에 결과를 예단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매우 조심해줘. 그거 알겠죠? 예, 조심해 주시고 내가 늘 강조하는 거 있었죠? 시험에 임할 때는 실전풀이법, 네, 모의고사 OT 때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실전풀이법 간단하게 압축해서 얘기해드리면 15분과 15분을 어떻게 해라? 구조화해라. 15분과 15분을 구조화해서 풀어줘라. 꼭 명심하세요. 구조화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초반 15분에는 한 번 읽고 풀 수 있는 거. 막히는 거 다 넘어가. 막히면 넘어가. 한 번 읽고 풀 수 있는 게 최소 10문제는 있어요. 10문제. 근데 왜 그거를 여러분들이 안 합니까? 알겠죠? 예, 그래서 최소 10문제가 있으니까 15분 동안 15문제를 푸는 게 가장 좋긴 한데 1등급이라면 그렇게 풀 수가 있는데 뭐 그거 신경 쓰지 말고 한 번 읽고 풀 수 있는 것들을 막 풀어. 알겠죠? 그리고 가나다 막 이렇게 케이스가 너무 많은 것들 또는 조건이 너무 많은 것들 문제기가 너무 긴 것들은 살짝 실루엣만 보고 넘어가는 시험의 묘를 좀 발휘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초반 15분에 한 번 읽고 풀 수 있는 것들 쫙 풀고 15분이 딱 됐을 때 남은 문항을 꼭 셈을 한번 해주세요. 남은 문항을 좀 카운팅을 좀 해줘. 카운트를 좀 해줘. 카운트를 하고 남은 15분 동안에 마음 편하게 5문제만 계획해서 풀어요. 5문제 남았으면 다 풀면 되고 다 풀려고 하면 돼. 무리가 없어. 근데 6문제 남았잖아? 그래도 6문제 남았으면 약간 이제 2등급 수준 정도나 1등급 엔트리 정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문제를 버리고 5개만 풀면 내가 평소 등급을 맞을 수 있다. 7개 남았으면 2개 버리고 5개만 풀겠다. 8개 남았으면 8개 남은 친구들이 15분 됐을 때 1등급인 학생은 아니에요. 안타깝지만. 알겠죠? 여러분들이 내 방식대로 초반 15분에 한 번 읽고 풀 수 있는 것만 했다면 그렇기 때문에 8개를 다 풀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3개를 버리고 5개를 풀 수 있다. 그렇게 되면 2분 전까지도 문제를 읽고 풀 수 있습니다. 그쵸? 맞잖아요. 여러분들 뭐 마킹하는 것들은 대부분 20초면 끝나니까 그렇죠. 뭐 20초 전부터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한 2분 정도 그 정도 남겨두고 마킹을 한다라고 하면 2분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고 읽고 추론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경우가 많아. 그게 욕심이 너무 과하기 때문에 그래. 남은 개수 다 풀겠다. 그렇죠? 예, 5개만 딱 계획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플러스 알파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찍기의 기술. 자, 찍기의 기술. 여러분들 그냥 유언비어를 좀 걸러들어. 뭐 20번은 2번으로 찍는 게 더 유리하다. 누가 그래? 최근에 2년 연속 2번이 답이라고 해서 이번에도 2번입니까? 나 진짜. 그러면 안 돼. 알았어? 예. 네. 그러면 안 되고 찍는 거는 찍기의 기술은 사실 없어요. 찍기의 기술이 없어. 그래도 말씀을 드린다면 답개수를 헤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답개수에 대한 얘기랑 합답형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 이 두 가지만 얘기를 할게. 무슨 찍기의 기술이란 건 없어 사실은.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데 여러분들 그 문제를 풀다가 어느 정도 풀어나간 다음에 개수를 하잖아요. 1번 몇 개, 2번 몇 개, 3번 몇 개 이렇게 해서 좀 덜 나온 것들을 찍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1등급, 평소 1등급 아니면 개수 세지 마. 세지 마. 네, 세는 게 의미가 없어. 여러분들 그 답 개수의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1번 4개, 2번 4개, 3번 4개, 4번 4개, 5번 4개 이렇게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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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10년에 한 번 꼴. 10년에 한 번, 2번 꼴이에요. 제일 안 나오는 조합이에요. 알겠죠? 이렇게 등분배되지 않아요. 잘. 이건 되게 적은 확률이고 대부분 3호, 3호, 4 아니면 3호, 4, 4, 4
순서는 바뀔 수가 있어. 얘나 얘가 대다수예요. 둘 중 하나가 맞다고. 3개, 5개, 3개, 5개, 4개. 3개, 5개, 4개, 4개, 4개. 알겠죠? 예, 요 2개 조합이고 얘는 별로 없어. 이건 진짜 평가원이 머리를 많이 쓴 거예요. 얘들아, 하나 예를 들어볼게. 봐봐. 만일 내가 1등급인 학생인데 한 개를 못 풀었어. 찍고 싶어. 개수를 셌더니 4개, 4개, 3개, 4개, 4개야. 이렇게 됐어. 뭐로 찍을 거야? 뭐로 찍든 답조합이 나와요. 1로 찍어도 3, 5, 4, 4, 4. 2로 찍어도 3, 5, 4, 4, 4. 3, 얘로 찍어도 가능성은 있어요. 맞잖아요. 근데 이게 희박하기 때문에 나는 만일 이거 찍으라고 한다면 요 중에 하나 찍을 것 같아.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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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가 확률이 적기 때문에 차라리 다른 4개 중에 찍겠지. 1등급인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확률이 낮습니다. 이게 다 맞았다라는 전제로. 알겠어요? 다 맞았다라는 전제로 했을 때 사실은 경우의 수 따지면 다 가능한 거예요. 1번부터 5번까지 뭐가 답이 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운이 진짜 좋아. 운이 진짜 좋으면 이럴 수 있지. 이게 5개인데 이게 2개가 이렇게 있는 거야. 2개인 경우는 없거든요. 2개인 경우, 이거 운이 되게 좋은 거야. 그리고 여기 틀린 게 없다라는 전제로. 1등급인 학생이니까. 그러니까 아주 운이 좋게 확률이 낮게 저런 게 나올 수는 있는데 그것도 1등급한테만 사실 영향이 있는 거지. 2등급은 그 안에 틀린 게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틀린 게 들어있어. 개수 세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그 개수 셀 동안에 그 짓 하지 말고 1등급만 개수 세는 걸 허락할게. 2등급부터는 안 돼. 2등급도 안 돼. 내 경험으로 봤을 때는 개수 세는 게 의미가 없고 그 시간에 합답형 문제를 그 찍는 것 중에 합답형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 단답형은 그냥 찍어. 합답형이 75%야, 75%. 기억, 니은, 디귿 중에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5개입니다. 알겠죠? 20개 중에. 합답형 문제가 나오잖아? 걔들이 기억, 니은, 디귿이지. 야, 문제가 어려워도 기억은 쉬워. 그러니까 문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래도 기억은 풀 수 있어. 그 기억 하나. 일반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디귿이 쉽진 않거든. 기억이 쉽단 말이야. 그래서 기억만 맞추자. 이 문제를 내가 포기하려고 하는데 기억만 알아내자. 그럼 기억은 알아내기 쉬워요. 평가문이 대부분 그래. 그래서 기억 알아내서 기억이 틀렸잖아? 그러면 걔 빼고 나머지 중에 찍는 거예요. 확률을 조금 키우는 거죠. 예, 그런 방식으로 찍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개수 세지 말고 누가 말하는 뭐 20번은 뭐 몇 번이 잘 나온다 이런 거 하지 말고 여기서 합답형 문항에 똑바로 뭐 그 중에 하나라도 푼 다음에 나머지를 찍을 수 있게 해줘. 됐어? 그리고 개수 구조는 얘 2마리가 많아. 알겠죠? 얘가 거의 80% 이상이에요. 2개가.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알아두시고 그럼 사실 3등급, 4등급인 친구는 개수 세는 건 지금까지 되게 바보 같은 짓이었어. 알겠죠? 예, 그러니까 그거 할 필요 없다고. 개수 세지 말고 그냥 합답형이나 풀란 말이에요. 요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유평이 임박했기 때문에 무슨 공부를 해라 뭐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고요. 실전에 임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인드 그리고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의 자세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사실 응원하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셀프 빌리프, 자기 확신. 이 자기 확신이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시험을 잘 봅니다. 자기 확신이 있어야 돼. 물론 그건 여러분들이 평소에 공부한 학습량, 절대 학습량에서 나오는 거긴 하겠지만 그래도 뭐 안 했다고 하더라도 마치 한 것처럼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자신있게 문제를 풀고 유평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설 강의는 다음날 오전에 촬영하기 때문에 다음날 저녁 때 해설 강의가 업로드가 되고요. 홈페이지에 항상 제가 만든 해설이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다음날 업로드가 되니까 그 해설지도 잘 활용해서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유평 잘 보시고요. 앞으로 더 좋은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